안녕하세요. 오늘 선거 홍보물 2호 특별상여금 협상은 마무리됐습니다만 하루 전에 저희가 금요일부터 원주, 그다음에 월요일날 평택, 익산 이렇게 배포했던 내용입니다. 사측이 제시한 특별상여금은 어림없다, 이 내용이고요. 사측이 지난 16일 노사협의회에서 제시하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교섭에서 제시한 액수 포함 880만 원 수준이죠. 여전히 사측은 과거 순이익의 18%에서 19%, 영업이익의 8.4% 수준을 주장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측의 주장에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에 기여한 노고에 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2010년 매출이 5조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0년이면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만두를 다시 찾고 취임사에서 매출이 5조 수준, 그 다음에 세계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부품사 기준으로 볼 때 77위 정도 된다면서 이걸 52까지 올리겠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이때 2010년 당시를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1913억이고 특별상여금이 830만 원. 이때는 선성과급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수준이 꽤 됐죠. 그래도 그런데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당기 순이익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당기 순이익이 2010년 수준에서 2025년으로 갈수록 2023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긴 하는데 2010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출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완성차에 종속된 부품사라는 점에 볼 때 매출이 역시 성장의 많은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의 성장은 매출 증가 없이 불가능하다. 매출에 비해 순이익은 단가 인하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만두가 생돈 240억, 2025년엔 300억. 이것을 상표권 수수료로 지출합니다.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특별상여금이 2010년 이후에 줄어들 이유는 없다. 계속 늘어나야 정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011년을 보니까 1인당 1,070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때도 선성과금은 없었습니다. 2024년 860만 원, 그리고 사측 제시하는 880만 원 합의된 내용은 930만 원. 그러니까 여전히 201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2012년 직장 폐쇄 이후에 특별상여금 수준은 낮았다. 결국은 복수노조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기업노조에 대해서 공들이고 길들인 과정이었다. 이것은 결국 조합원동지들의 요구를 억눌러 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우리 특별상여금의 요구를 가둘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금 창출 능력에 기댄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작업이죠. 이 만도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2013년, 15년, 24년 그냥 대략적인 것만 봐도 만도에서 한라건설 우회전 3,800억, 상표권 수수료 매년 240억 수준에서 올해 304억, 만도에서 홀딩스로 요 때는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자금 825억, 이것이 위코를 통해서 자녀들이 소유한 로토스 P로 투자되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허수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몽원 회장은 되고 직원들한테만 안 되는 마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과정이라는 것이 만도의 현금을 빼가는 과정을 우리는 아까 증명했죠.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를 더 증명하는 증거가 있죠. 그것은 정몽원 회장의 몸은 하나인데 분신술로 지주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연봉을 모두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걸 문제 삼느냐? 우리는 2013년 한라건설 우회 지원 3,800억이 없으면 정몽원 회장은 안타깝게도 한라건설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한라건설이 무너지는 거죠. 한라건설이 무너지면 졸지에 만도를 잃게 되죠. 그런 면에서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도를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만든 배경은 결국 우회 지원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도를 만도와 홀딩스로 분할해서 지분은 2배가 됩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이면 이렇게 되지 않죠. 지분이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2배로 늘린 만큼. 그다음 만도가 받아야 되는 게 3,80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라건설로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만도, 홀딩스 지주회사와 마이스터를 합병하니까 이 한라건설로부터 받아야 될 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3,800억이 꿀꺽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할해서 받는 연봉, 건설에서 계속 받은 연봉, 이런 것들이 다 만도로부터 지원된 것과 동일하다. 홀딩스에서 받는 연봉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홀딩스에는 상표권 수수료까지 나가더라. 그리고 홀딩스의 한라 일렉트로닉스를 홀딩스로부터 만도가 사고, 그것을 만도 일부 사업과 합병해가지고 분할한 게 클레무브거든요. 결국 분할하고 나니까 분할함으로써 받는 연봉까지 생각하니 결국 클레무브 연봉 또한 만도로부터 나가는 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 자녀에까지 이것이 이어집니다. 지주회사가 없었다면 정몽원 회장 50억 배당까지 없죠. 그러니까 만도로부터 한라건설 지원을 없애기 위한 만도 분할, 만도에서 또 클레모브 분할, 그리고 이로부터 2 자녀의 로토스 P까지 투자, 이 모든 것들이 만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고, 정몽원 회장만 이 계열사의 모든 이익, 분할의 모든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이익에 가둘 수가 없다. 이것은 특별 상여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임금이나 단협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정몽원 회장 3세 승계로 인해서 우리 만도가 보는 피해까지를 연결지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상.